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명한 선생님, 경북대학교의 황명한 선생님께서 성호 이익의 논어, 용사시에 나타난 출처관과 그 의미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모두 PPT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그걸로 발표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황명한 선생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황명환입니다. 제가 준비한 논제는 성호 이익의 논어 용사시에 나타난 출처관과 그 의미입니다. 下面发言的是庆北大学黄明焕老师，他的发言主题是星湖礼义论语用事诗所反映的这个出处观和其意蕴。出处观就是这个出世跟退处的意思。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논어 용사시에 나타난 출사에 대한 인식 그리고 퇴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일단 논어 자체에 나타난 공자의 출처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논어 용사시에 나타난 출사 퇴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 출처관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下面介绍一下他发言的目录。为了更好的去探究星湖礼义的《论语用事诗》呢，他首先考察了《论语》中孔子的退处观，之后又这个分析了星湖礼义《论语用事诗》中出现的关于出世与退处的认识，最后他这个阐释了星湖礼义这个退处观的意蕴。 먼저 서론입니다.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인물은 조선 후기에 경세 치용을 중시했던 근기 남인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성호 이익이라는 분입니다. 계속할까요? 한 페이지 말씀하시고 제가 네, 알겠습니다. 성호 이익과 관련된 문학 방면 연구는 주로 그가 저술했던 성호 사설 그리고 성호 선생 전집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문학론이라거나 시론이라거나 아니면 시문에 담긴 실학적인 성격 등과 같은 여러 방면의 문학 연구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학 방면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주로 재경 질서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경 질서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학 방면과 경학 방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문제는 문학과 철학 또는 문학과 경학 사이의 경계선이 지나치게 분명하다라는 점입니다. 문학이라는 것이 작가의 인식을 언어로 형상화한 것이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전의 내용을 용사한 시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연구 목적 의식입니다. 연구 대상은 논어 용사시 약 97제 105수인데 전체 한시 가운데 약 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어에 대한 성호의 각별한 관심을 이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黄明焕老师本次选取的研究人物是朝鲜后期主张经世致用的晋基南人的代表性的这个学者。通过梳理这个先行研究呢，他发现，既往的研究啊，他的研究对象主要是他的2部文集，比如《星湖赛说》和《星湖先生全集》。主要的研究方向呢，是从这个文学论和诗论，特别是对诗的批评，还有是考察他的这个实学的这些特征，比如说一些观物诗啊、挽词、唱和诗，还有海东乐府都有所研究。在经学方面呢，主要是研究星湖礼义的诸经集书。但是黄明焕老师他发现一个问题，在先行的研究中啊，我们的研究过分的把文学跟哲学区分开来。这就涉及到这个作家的这个意识啊，是通过语言的形象化的，所以说很有必要，把这个文学和哲学的境界，打破掉。特别是黄老师他注意到了这个
星湖礼义师他用了很多的这个儒家的经典，通过他的考察，在这个星湖礼义的汉诗中呢，大约有97题105首，大约占它整体汉诗的9%，相当于10%。这也能够反映出星湖礼义对这个《论语》有特别的关注，所以说我们应该是从文学方面对它进行一个重新的审视。 네. 논어에 대한 성우의 관심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자료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우가 지었던 성우 사설이라는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독송 과정이라는 글입니다. 위나라 종해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효경을 가장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논어를 배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마광 역시 거가자비라는 책에서 7살 때 효경과 논어를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논어라는 책은 처음 학문을 배우는 사람이 가장 먼저 익혀야 되는 책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 이 영향을 조선의 선비들도 지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논어라는 책은 결국 가장 기본적인 책, 그리고 가장 기묘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 그리고 앞으로 다른 서적들을 공부할 때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라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유학이 삼국시대 때 들어왔을 때부터 굉장히 논어는 공동 필수 과목으로 국학에서 선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시험을 칠 때도 중심 과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在绪论中呢，黄明欢老师首先通过星湖的读诵课程的部分章节来向我们说明了《论语》呢是从自新罗时期到朝鲜时期，可以说是这个儒士汉学家必读的书目，特别是在这个他们的科考中，这也是必读的书目，也就奠定了他们对《论语》这个接收的一个基础。 또 성우가 논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우 사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인의 도, 여기서는 공자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이 공자의 도는 논어 한 책에서 극치를 이루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어 질서라는 책을 저술한 다음에 서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자보다 훌륭한 성인은 없었고 논어보다 잘 갖추어진 가르침은 없었다. 논어는 뜻이 가장 깊고 말이 가장 간략하니 성인의 말씀은 전달되면 곧 그쳤건만 위와 아래를 꿰뚫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논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논어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下面我们再看星湖礼义怎么来看待《论语》这部典籍。首先，他引用了这个求人这篇文章里面的一段话。我这拿到资料了，可能就是第一句话比较重要，我给大家读一下。就是这个星湖他说：“圣人之道，《论语》一书尽之矣。”也就是说，《论语》这本书可能就把圣人的道理阐释明白了。 所以也能看出星湖礼义对这个《论语》这个书的这个整体的看法。 그래서 많은 수의 논어 용 사실을 창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한시 작품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출처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사상은 불교나 도교와는 달리 이론론적 세계관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현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현실 정치에 민감하게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사하느냐 아니면 물러나 있느냐라는 것은 그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있어서 또는 유학자들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고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아의 학문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심성 수양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 사회적인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자가 학자이기도 했지만 정치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언급했던 여러 가지 출처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가 시행되는가 또는 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공자는 도가 시행되거나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시대에는 적극적으로 출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물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에 도가 있을 때 빈천한 것, 그리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 부귀한 것을 모두 수치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처를 결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재 등용 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도가 시행되거나 또는 시행될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등용해 주지 않거나 등용 제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면 출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 관직에 등용되었을 때 세 번째인데요. 자신의 정당한 정치적 견해가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부분도 출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공이 공자를 아름다운 옥에 빗대면서 옥을 궤안에 감추어 둘 것인지 아니면 좋은 장사꾼을 구하여 팔 것인지를 물었을 때 공자가 좋은 장사꾼을 기다리겠다라고 대답한 그 대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자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인재 등용 방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직한 사람을 등용해서 사특한 사람 위에 두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덕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사특한 사람은 인의 감화를 받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자는 치인 또는 치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 하는 부분을 출처의 대원칙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학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자고라는 인물을 관직에 등용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이 또 논어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편 이 공자는 스스로를 무불가한 인물이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주자는 여기 맹자에서 공자는 출사할 만하면 출사하고 그만둘 만하면 그만두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주자는 그것을 집주를 통해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중용의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출사와 퇴처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고집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어에도 이 출사에 대한 의지와 퇴처의 중요성이 함께 언급되어 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조선의 선비들도 출사 의지와 퇴처에 대한 인식이 동시에 드러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在正式分析这个汉诗之前，有必要来考察一下《论语》中所反映的孔子的这个出处观。首先说这个在儒家思想中是这个对政治非常敏感的，而且他对政治会做出很迅速的这个应对。所以说这个出仕跟这个退处可以说是儒士一生的要思考的这个问题。特别是在这个儒家的思想里面，退处呢，它已经超越了个人的这个层面，已经拓展到了这个社会层面。那么孔子所说的这个退处的原则呢，可能有这么几点。黄老师总结了大概4点。第一就是说，这个世上这个道存不存在，实不实行，是吧？这个道它这个是否有可行性？第二就是在人才这个登用的时候，是不是能够很正确的去引用人才？那么第三个就是说，自身能不能够接受这个正当的政治的见解？第4个就是自己的这个出仕对治人治事有没有帮助？可以说孔子就是关于出处的这个原则可能有这么4点。那么孔子也自己把自己规定为这个无不可的人物。更重要的一点就是孔子认为他这个出仕跟退处啊，要因时而决定，要天时地利人和，他很注重这个时。所以说这是黄明宽老师的第2章的主要的内容。
본격적으로 논어 용사시에 나타난 출사와 태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사에 대한 인식입니다. 성호 같은 경우에는 스승이자 형이었던 이잠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이잠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이후부터는 벼슬길을 단념합니다. 하지만 출사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관련된 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는 이휘진이라는 인물이 관직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적어준 시입니다. 3구와 4구를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구에서 성호는 이휘진이 지닌 능력과 성품을 높이 평가합니다. 봉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봉황이 오동나무에 깃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극에 깃들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거는 이휘진의 상황에 대해서 성호가 대신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단순히 불만을 표출한 데서 그치지 않고 4구에서는 이휘진이라는 인물이 지방관으로서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계 그리고 현가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논어 양화 제4장에 나오는 공자와 공자의 제자 자유의 대화를 용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장의 내용은 아무리 작은 고울이라 할지라도 악으로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호가 현가, 즉 악의 중요성을 설파한 이유는 논어 질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논어 질서의 예로서 회귀하되 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각박한 데에 치우쳐서 사람을 사랑하고 부리기가 쉽게 되는 효과에 이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시 후반부에는 현가를 통해 할계를 이룸으로써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首先第3章，黄老师考察了这个《论语》用事诗中所反映的关于出世的这个认识。他举了一首诗，就是送李来庆出宰咸安。这个李来庆就是朝鲜时代的李惠晋，就是惠及的惠，然后晋阳的晋。第3句呢，可能就是说反映了对这个李惠晋的这个出世的一些不满。那么第4句呢，就还反说这个兴乎礼义，就说要作为这个地方官员，你的这个任务是什么？你要充分的去履行你的任务。那么这首诗呢，它的这个用事用典呢，也是选自了这个《论语阳货》的第4章，就孔子和子游的对话。那么大家看这个最下面的这个原文，可能会看到这个弦歌和这个歌姬这2个主要的词语，它的出处是这个阳货，也可以反映了这个在《论语》中它的这个出世的认识。네. 다음 시는 이귀휴라는 인물이 지방관으로 갈 때 전송하면서 쓴 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호가 이귀휴의 임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임금의 위령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 4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3구에서는 논어 위정 제1장에서 공자가 정사를 덕으로서 하는 것은 무별이 북극성을 향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용사하고 있습니다. 논어 질서의 내용을 보면 성호와 주자의 견해가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3구에서 성호는 이귀휴라는 인물이 임금을 대신해서 부임지에서 덕치를 실현할 수 있기를 꿈속에서도 간절히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5, 6구를 통해서는 이귀휴가 업무에 충실했을 때 어떠한 공효가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黄老师又举了一首诗的例子，这首诗是这个兴乎礼义，写给这个朝鲜时代的一个地方官僚叫李龟修的，这是乌龟的龟，休息的休，是他这个出任地方官的时候给他写的这个送行诗。那么从1至2句呢，就是能够这个反映出
兴护礼义对这个李龟修他对派往地方做官的一个期待。那么第3至4句呢，希望李龟修呢能够替朝鲜的国王在这个全罗道实行德治。那么他这里面3至4句呢，主要还引用了这个《论语为政》的第1章的内容，比如说这个北辰的这个用语。第5、6句呢，就是还提到了李龟修呢对这个政事的这个功效，所以说也是通过这首诗也能够反映出这个兴护礼义对这个出世的一些认识。 다음은 논어 용사시에 나타난 퇴처에 대한 인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호는 출사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대를 도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붕당의 여파로 인해서 그가 설 자리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뜻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자신과 같이 퇴처의 삶을 택한 이들에게 보낸 시에서는 퇴처 지향적인 인식이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시입니다. 윤동규라는 사람이 쓴 신춘이라는 시에 차원하여서 지은 시 가운데 한 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구에서는 도를 실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구에서는 당후의 시대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에서부터 여덟 번째 구까지에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성호의 대응 방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성호는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당대 선비들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5구에 피제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논어 헌문 제10장에서 누군가가 자서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공자가 대답한 말입니다. 주자는 집주에서 자서에 대한 외면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성호는 논어 질서에서 공자가 자피와 호수가를 높이 평가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보다 훌륭한 사람을 정계에 추천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서는 이 훌륭한 사람을 추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현인을 시기하면서 그가 나아가는 것을 저지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피제라는 말로 그 댐데미를 언급하는데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왜곡된 그 붕당 정치의 일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호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7, 8구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논어 선진 제25장에 나오는 욕기고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증점의 대답인데요. 성호는 논어 질서에서 공자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던 이유는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걱정하고 있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고자 한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뒤에 나머지 3명의 제자들과는 달리 오직 증점만이 이것을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본분에 해당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공자의 허열을 받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위 시에서 성호가 봄 기운을 따라서 논일면서 무위의 바람을 쐬겠다라고 한 것은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那么第4章，黄老师分析了这个《论语用事诗》所反映的这个对楚的认识，他举了这个自引诱张新春三韵3首中的第2首来说明这个问题。那我们看诗这个1至4句呢，可以说是反映了就是朝鲜时代当时的兴护礼义对当时的这个社会的一些认识看法。那么第5至8句呢，就是反映了兴护礼义怎么去应对这个当时的这个社会的这个乱象。特别是第5句呢，兴护礼义他引了这个比哉2字，这个比哉就是出自这个《论语宪问》第10章孔子跟子西的对话，当然也反映了这个
当时的孔子跟子期的对话就反映了当时的这个党争的政治，当然也跟这个当时朝鲜时期党争的政治它很契合。所以说，继而在7至8句，他又引用了《论语先进》第25章这个增典寓仪的这个典故，来表明了自己的立场。特别是他这个兴乎礼义还提到一点，就是别人不告知的事情呢，就是自己也不必过度的担忧，这也是反映了他的这个退出的一些观点。 다음 시에서도 성호의 퇴처에 대한 결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구에는 살인문 속에 자취를 거두고서 위기지학에만 전념하고 있는 성호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이때 성호는 자신의 모습을 매달려 있는 뒤움박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논어 양화 제7장에서 공자가 출사와 퇴처 사이에서 무조건적인 퇴처만이 올바른 선택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자신은 뒤움박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용사한 겁니다. 근데 성호는 공자 이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목적으로 해당 내용을 용사하고 있습니다. 용사의 활용법 가운데 반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뒤움박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한 곳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제 불의한 세상에 타협할 수 없는 이 성호를 조정에서는 등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인문 속에 자취를 거두고서 뒤움박처럼 매달려 있고자 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퇴처를 결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남들은 자신을 버림받은 뒤움박처럼 갇혀있는 존재라고 조롱을 할지라도 그 스스로는 맹자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거처를 도가 있는 장소, 또 즐거운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 8, 9 같은 경우에는 주역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허물도 없고 칭찬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신의 재능이나 지혜를 감추고서 신중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곧 퇴처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那么黄老师又举了这个偶成4首中的第1首来说明这个兴乎礼义对这个退处的这个认识。那我们看诗这个前2句呢，兴乎礼义表达了自己这个要做为己之学的这个决心跟这个样貌。那么在这个第1、2句呢，也引用了这个《论语阳货》第7章的这个内容，但是它是用这个反用法，就是说这个内容引用内容，但是它这个目的是相反的。那么第3至4句呢，就反映了兴乎礼义要决心退出，也就是隐退的这个理由，也是进行了揭示。那么7至8句呢，就引用了这个《周易》坤卦6四的爻辞，来表达了他这个隐居的这个指向。那么就是这个爻辞的这个内容就是阔囊无咎，无咎无欲，就是大概是这些内容。 다음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담긴 시에서 어떤 내용이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사 윤항이라는 인물에 대한 만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에서 알 수 있듯이 성호는 윤항이라는 사람의 삶을 은거행의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깨끗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논어 미자 제8장에서 공자가 7명의 그 일민 가운데 특별히 우중과 이의를 평가하면서 은거하여 숨김없이 말을 하였지만 몸은 깨끗하였고 그 은거는 권도에 맞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용사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왕이 그 우중과 이의처럼 신중청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상에 억지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4, 9에서는 백록독에 은거했던 이섭 형제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퇴처의 삶을 살았던 윤왕의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구에서 윤왕을 안연에 빗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논어옹야 제9장에 나와 있듯이 안연은 1단사 1표음으로 누왕에 거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학문하는 즐거움을 바꾸지 않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윤왕이라는 인물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퇴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던가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我们通过新乎礼义评价别人的诗歌，也能够看出他对退处的一些认识。比如说这个完尹楚是抗，就是完尹抗的这个诗歌中也能反映出来。比如说第1、2句就写到了这个尹抗是隐居行义的人物，对他的这个贞操纯洁的贞操进行了强调。那么他这个强调他的这个为人的时候呢，就这个引用了《论语·微子》第8章这个出现的这个愚众和这个一义的这个孔子的评价。所以说这个孔子对他们评价，新乎礼义对这个尹抗的评价，正好就对峙了起来。那么第7句呢，就和这个把这个尹抗他的这个隐居的生活呢和这个颜渊元惠进行了比较。这个是出自《论语雍也》第9章，孔子对这个颜渊的评价。所以说通过这些对人的评价，更能够反映出新乎礼义他对这个隐退是怎样的看法。 마지막으로 논어용사시에 나타난 출처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는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시대적인 문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퇴처의 삶을 선택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논어용사시에는 퇴처에 대한 지향뿐만 아니라 출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즉 성호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퇴처만이 무조건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시에 보시면은 5번째 구, 6번째 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논어 자한 제12장에서 자공이 스승 공자를 옥에 빗대면서 옥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팔 것인지에 대해서 묻자 공자가 좋은 값을 기다려 팔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용사하고 있습니다. 옥을 그대로 두는 것은 퇴처를 가리킵니다. 옥을 좋은 값에 파는 것은 출사를 의미합니다. 위 시에서는 성호가 자신이 터무니없이 이름만 파는 그 허명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제 값을 기다리는 선비가 되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름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지는 것은 피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옥을 제때에 제값을 주고 팔지 못한 데 대한 그런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호는 자신이 제하에서 끊임없이 당대의 그 난맥상의 문제를 제기했던 인물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퇴처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第5章呢，黄老师主要分析了这个新乎礼义退处观的这个意蕴。他首先强调了这个无论从个人的层面、家庭的层面，或者是从时代的层面，这个出世跟这个隐居这个是不可避免的问题，也是一个生活选择的问题。但是呢，可以肯定的是，新乎礼义对这个出世还是抱有很肯定、积极的这个看法。他还是希望能够这个修己治人，能够实现修己治人，能够这个清廉为政，这个公正的引用人才，即使是这个在野的时候，还是要不断的去摸索当代的这些个，比如说党争啊这些社会的乱象，即使是在隐退的时候，还是要有这个现实政治和现实社会的这个参与意识。
그다음에 성호는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갈고 닦는 것도 곧 정치 참여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약초를 심고 꽃을 옮기는 것도 모두 정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논어 위정 제21장에서 누군가가 공자에게 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느냐 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뭐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정치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용서한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 좀 빠뜨렸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중농학파로서 인식을 드러내기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시의 결구를 보시면 성호가 노포를 스승으로 삼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논어 자로편 제4장에서 번지가 농사일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공자가 답한 내용을 용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반용법을 구사했는데요. 논어에서는 선비는 이 농사일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성호 같은 경우에는 농사일에 선비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논어에서 이제 그냥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과 맥이 다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那么关于兴乎离这个退出关的这个意蕴呢，那么第二个点就是说，他非常重视这个在实际生活中所需要的这些知识和这个，并利用这些知识呢，积极的参与到这个政治和社会里面去，他非常强调这一点。特别是在这个田家习语8首中的第3首中，他这个用到了《论语子路》第4章关于这个樊迟。和孔子之间关于这个农事、这个农活、这个农业的这个对话，来说明这一点。他主要是强调这个儒士或者是说这个学者也要对这个农业要有这个极大的关注，这也能够反映出这个兴乎礼义作为重农学派的一些认识。 네, 남은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논어 용사시 가운데 출처와 무관한 시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까지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면 전체 논어 용사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논어 용사하지 않은 시에서의 출처관 그리고 본고에서 다룬 시편들의 내용 이런 것들을 비교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호 뿐만 아니라 앞에 있었던 인물들과 후대의 인물들 사이에서 이 논어 용사시와의 그 비교 대조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最后，黄老师提出了3点这个后续研究。第一点就是说，在兴乎礼义的这个汉诗当中，和这个《论语》的这个出处观，没有关系的汉诗呢，也应该进行包容性的 比较研究。那第二点呢，就是说是，还要跟其他的这个诗歌进行比较研究。第3点呢，就是跟这个兴乎礼义前后代的朝鲜学者其他的这个《论语》庸释诗呢进行比较。好。 네, 참고 문헌입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통역해 주신 양태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黄老师的这个发言到此结束。